주하 주쌤입니다. 최근 주쌤이 저녁 8시 무료 방송 통해서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브리핑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약 1년 가까이 조정을 준 제약지수가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코스피 200 종목인 한미약품에 대한 기업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의 주가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한미약품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15년 고점 이후 6, 7년간 긴 하락 추세를 형성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2015년 한미약품의 주가만큼 오르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나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거냐고요? 바로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이 있었는데요. 당시 한미약품은 릴리, 베링거, 사노피, 얀생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자체 개발한 신약에 대한 라이선스를 계약하며 역대 영업이익률인 16.1%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한 해 기술 수출한 계약 규모만 8조 원. 한미약품이 대박 신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 덕분이었었는데요. 제2의 한미약품을 꿈꾸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늘면서 주식시장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도 이후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R&B 열풍이 불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정부 역시도 신약, 약가 우대,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R&D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이게 됐습니다. 2015년 불을 지폈던 제약지수, 2016년도 초 쌍봉을 찍으면서 한때는 거품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시밀러가 각광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지수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당의 시총 상위주가 어떤 업종인지는 필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총 상위주는 당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업종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주쌤이 계속해서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Anyway, 2018년 상반기 고점을 찍은 제약지수는 약 2년여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시작한 2020년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이 각광받게 되면서 다시금 고공행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등장하고 백신과 진단키트 등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시총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죠.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한미약품 역시도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기술 수출했던 계약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일라이릴리와 얀센은 각각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비만, 당뇨 치료제의 권리를 2019년 반환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노피의 기술 수출한 신약 2건도 취소되는 데다가 폐암 표적 치료제 역시도 2016년과 2018년 권리 반환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탓에 한미약품의 매출 추이는 1조 1천억 원대에서 제자리 걸음하게 되죠. 물론 기술 수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되어도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는데요. 그래서 매출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서 2020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2020년 제약지수가 오르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게 된 것인데요. 한미약품은 장기간 대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익성 확보가 중요해진 한미약품. 올해는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 전환할 수 있을까요? 한미약품은 지난해부터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에 회복하게 되는데요. 바톤을 이어받아 이번 1분기 역시도 호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아모잘탄 패밀리, 로스젯 등 개량 복합 신약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요. 지난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현지 법인인 북경 한미약품의 호실적도 한몫했습니다.
이 한미약품의 올해 1분기 원외 처방 역시도 국내 1위를 유지했는데요. 한미약품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국내 원외 처방 시장 1위를 기록 중이기도 하고요.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제품 18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미약품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실시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율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0%대 이상으로 유지해 왔는데요. 이 같은 한미약품의 성장 기저에는 R&D 재원의 선순환 구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품목들로 마진이 나오면 R&D에 투자가 되었죠. FN 가이드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 2,785억 원, 영업이익률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신약과 관련한 각종 호재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폐암 신약 물질인 포지오티닙이 임상 3상을 시작했는데요. 임상 3상은 FDA 최종 허가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포지오티닙은 세상에 없는 혁신 신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현재까지 이 포지오티닙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FDA가 승인한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포지오티닙은 올해 2월 FDA로부터 신약 시판 허가 신청서를 승인받았고요.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에 따라 오는 11월 24일 안으로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차세대 장기 지속형 호중구 감소증 바이오 신약인 롤론티스 역시도 FDA가 시판 허가 신청서를 승인해 시판 허가를 위한 공식 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죠. 이외에도 하반기 다수 신약들의 파이프라인 해외 허가 획득 및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주쌤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한미약품의 주봉 차트를 함께 볼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골든크로스 이후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일목균형표상 음운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 음운대는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받을 가능성이 큰 구간이기도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음운대 상단 구간인 33만 원대 부근에서 저항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강한 시세가 예상되는 구간이기도 하죠. 주쌤은 한미약품이 올 하반기에는 다수의 호재가 있는 만큼 중장기 전략으로 지속 보유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 상황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33만 원 돌파 시 다음 목표 구간은요. 새롭게 영상 업데이트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는 거 아시죠? 오늘은 한미약품의 기업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쌤이 저녁 8시 무료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드렸었던 종목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주가 흐름 잘 관찰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월화수 저녁 8시 스트리밍 절찬리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가주아!